한 시간 동안 그 발제자 발표 들으시나고 좀 보시면 저는 그 시간이 한 20분 있는 관계로 일단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선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현행 부동산 공시법 체계 하에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제가 토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우리 정성 교수님께서는 주로 경제학 측면 내지 또는 정책 측면에서 발제를 하실 거예요. 저는 그와 더불어서 논의 과정에서 덜 된 부분인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갖고 계시는 자료 31쪽입니다. 31쪽의 이 편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행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35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3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우선 2006년 9월 달에 현행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즉 부동산 공시법 체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 부동산 공시법 자체가 평가 위주로 해서 공시가 되다가 이것이 이제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이제 산정하는 차지. 아까 발표자께서도 발표하셨지만은 평가하는 거하고 산정한다는 말은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상 보면은 세마에서 정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한다는 뜻이고 평가라는 것은 아까 3방식처럼 시장 접근법이라든지 수익 환원법이라든지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가액으로 표시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인데 현재 이 지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여기 살고 계시는 주택입니다. 주택은 지금 평가를 하지 않고 저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산정 체계가 법률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 설명을 갖다 들으시면은 이래 돼서 바뀌었구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구나.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 감정평가사에는 부동산 감정 가액을 갖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조사 평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통계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런 체계 때문에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과관인 것이 주택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경우는 아처럼 전문평가사 평가를 하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검증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증 절차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 불정확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그냥 공시만 되고 그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것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은 채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다면 그럼 현행 부동산 공시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부동산 공시법 1조부터 20 몇 조까지 있는데요. 그 보면 지금 35쪽에 표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표 하나로 다 정리가 돼요. 어떻게? 토지는 어떻게 되냐? 토종 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아까처럼 조사평가를 하고 개별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죠. 이런 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보시면은 평가를 하지 않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사 산정을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표준 공동주택이라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개별 공동주택을 해서 각각 하나하나가 전국에 있는 1,400만 공동주택과 국토부 장관이 일시에 공시를 하십니다. 그게 맞는 소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검증 절차가 없죠. 이런 절차.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 36조에 보면은 공시가격 운영 체계를 보면은 국토부는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무를 총괄하면서 표준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 공시가에 대해서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지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떻게 개별 공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에서 결정 공시를 하죠. 그런데 검증은 누가 합니까?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예 검증 절차도 아예 없고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볼까요? 예산을 보시면은 2019년, 2020년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1245억입니다. 124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개 재산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전체의 66%가 주택으로 쓰는데 이 주택 중에서 이 예산을 갖다 전부 다 누가 하냐 한국감정원이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처럼 검증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아까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역전 현상이라든지 오류 현상이 굉장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왜 제기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일관성 없는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경우는 아까처럼 표준은 국토부 장관하고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검증은 전문평가사가 한다. 요거는 처음 지금 1989년도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이 체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까처럼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공시가격을 도입하면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때 이걸 도입하면서 이것이 이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표준은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개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을 해서 결정 공시하는 그런 체제로 갔다가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2006년도에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부 다 예고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예고가 되냐? 것처럼 주택의 경우는 전부 다 조사 산정 체계로 가다 보니까 공동주택이고 그다음 단독주택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갖다 하지 않고 산정해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발제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누가 아까처럼 결정하고 누가 공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왜곡된 구조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37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거는 조사 산정 절차에 따르는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조사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 공시법상 모든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모든 공시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부동산 공시법 제18조 1항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정 가격의 개념적인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동법 2조 제5호에서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라는 뜻입니까? 누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그라미 한번 보십시오. 이때 감정평가에 관한 것이,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에 산정하는 가격이거든요. 이거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차에서 시정과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예상 물건 간의 가격을 말한다고. 즉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그럼 적정 가격을 갖다 조사는 누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죠. 감정평가사가. 전문평가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아까처럼 문제의 핵심이 바로 법을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부동산 공시법에서 적정 가격을 갖다는 적정 가격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이런 조사 산정한 체계를 만든다 하는 것은 아까처럼 모순된 이야기라는 거죠. 따라서 아까처럼 적정 가격이라는 자체가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것, 시장 가치는 결국 감정평가사만이 아까처럼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격을 갖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 적정 조사 산정해야 할 적정 기관인 감정평가 기관이 아니고 비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이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기관이 아니냐 이 이야기 얼마 하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기관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법 부칙 3조에 보면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한국감정원이 비감정평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제가 처음 들으시는 건데 부칙에서 비감정평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당시 내가 각주에 내가 써놨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지막 줄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38조에 보면은 공시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 요인별로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의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상실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가 박스에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기능이 부존재한 체제에서는 부정하고 불행편을 갖다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보시죠.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방식, 즉 거래 사례 비율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처리했으면은 설령 그런 방식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가격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가격을 갖다 선택해야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2012 헌법 43 헌법 비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한계가 있죠. 하지만은 법령에서 정한 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런 검증 절차를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까처럼 문제의 제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제가 문제 제기하는 공시가격의 비현실에 대한 함정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이때까지 즉 최근 2, 3년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고 그 전에는 수도 없이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바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비현실화되었을 경우는 국민들이 세금 수준이라든지 집배조가 와 안 닿는다는 거죠. 와 안 닿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갖다가 안 하고 문제의식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화를 갖다 한다는 것, 비현실화 속에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비현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화를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지? 공시가격을 올려서 그렇다. 공시가격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했지? 이제 그때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그때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9쪽에 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 통계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조사 산정하는 거죠. 조사 산정하는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만 보유세 과표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보유세 과표로 쓰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아직도 낮게 내는구나 이래 안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공시가격을 갖다가 시가에 근접하게 95% 100%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현실화율의 함정에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걸 나서나려고 하면 국민들은 이거 공시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사 평가 산정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정보 공개권을 갖다 침해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부동산 공시법상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제공해야 할 거냐 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게 은혜적 규정입니다. 은혜적 규정. 국민들이 그럼 내가 좀 더 잘 보살펴서 더 많이 보여줄까? 이런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이거 법제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이 정보 공개를 갖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걸 갖다가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산정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보시면은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야기할 거는 주택 가격대별 차등 인상 조정 방식에 대한 불행평 문제인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 2020년도 금년도 공동주택 현실화 추진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것이 그 40쪽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2000년도 공시가격은 2019년도 말 시세에서 2019년도 현실화율 플러스 알파를 갖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재고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9억 이하하고 9억 초과하고 양분해서 있다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60% 현실화율이라고 본다 하면 시가가 한 10억이죠. 10억 이상 되는 걸 갖다 근거로 해서 하위 그룹은 낮게, 상위 그룹은 높게 한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아까처럼 이 부분은 현실화하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현재 그 40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현실화 대상 기준주택에 대한 적격성입니다. 자, 지금 현재 10억이라 시가 10억 같으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이지 않습니까? 9억을 타겟으로 했다는 뜻이죠. 9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정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제 현실화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 방식이 아까처럼 9억 이상은 높게 인상하고 9억 이하는 인상을 안 하거나 인상을 보류하거나 낮게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방식이 맞느냐? 그럼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 현행 부동산 공시법에서도 주택이라든지 그다음 공동주택은 인근 공동주택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서 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높은 것은 높은 대로 공시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공시하는데 그것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5억짜리 같으면 5억에서 예를 들어서 70%의 현실화율을 정해서 한다. 그럼 3억 5천을 정하면 돼요. 그럼 10억짜리는 그럼 7억이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짜리는 9억이 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불공평해버리죠.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아까 했던 수평적 균형이라고 해요. 수평적 균형의 원칙에 버긋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까처럼 인근
공시가격과 불형평하게 되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한 처분이라고 이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 제기할 부분은 뭐냐면 현재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처리 문제입니다. 우선 불복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현재 30일 갖다가 불복 기간을 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에 보면은 전부 다 90일입니다. 90일. 그렇게 30일 갖다 금방 돌아서면 지나가 버리면 30일 이 신청 기간을 갖다 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복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는 아까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이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야 됩니다.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 않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행정처분은 이혼한 것이라고 입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하게 아까처럼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공시법상에서는 그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납세자에 대한 항변권이라든지 그다음 불복 청구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 제 42조에 보면은 심사기구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상 부동산 그 가격 공시 가격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정책 결정도 하고 그다음 이거 잘된지 잘못된지를 갖다가 심사하는 심사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심사는 독립된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심사는 독립해 가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정책 결정 기능과 심사 기능은 분리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까처럼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43쪽에 보시면은 여덟 번째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면은 정보공개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그 전문 그 대리인 제도가 없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정보 공개에 관한 분야가 없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전문 평가사가 없다는 것은 전문 불복 대리인이 없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심판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시가격에 대한 전문가는 아까 감정평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대리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무사법에 보면은 세무사는 아까처럼 공시가격에 대한 이 신청을 갖다가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전문가로부터의 불복을 갖다가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아처럼 그에 대한 불복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불복권의 제약을 갖다가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제도적 개선 과제로는 우선 지금 현재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재 일관성 없는 그 구조 체계 하에서는 정확한 공시가격 제도를 갖다가 확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평가 위주의 공시가격 체제를 갖다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 틀을 갖다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토부하고 그다음 자치단체 간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와 같이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자체의 자치단체의 역량을 갖다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은 인원이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시가격 담당하는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지방 공무원은 지금 2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20만 명을 갖다 동원해서 이걸 정밀하게 검토한다면은 지금 현행 제도보다 더 정밀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도고 이 제도 자체가 부동산 현장에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시가를 갖다가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장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다가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현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그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 정통하기 때문에 지역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장 활동을 통해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다음 제 45쪽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 체계를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산정 체계는 조사 평가 체계를 하면서 그다음 제2 공동주택도 표준 공동주택 제도와 그다음 제 개별 공동주택 제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중앙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처럼 조사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 또 평가 방식을 갖다가 산정 방식은 평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정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 지금 셀프 검증을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셀프 검증은 안 하는 거죠. 셀프 검증한다는 건 지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검증한다는 건 검사하고 감사한다는 뜻인데 제3자가 해야 되지 지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는 전문검사의 평가를 갖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결에도 아까처럼 부합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러십니다. 그런 그 내용이 47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투명한 제3자 검증 절차를 갖다가 마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를 갖다 확대하고 국민의 이의신청권을 갖다가 강화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공시에 대한 법률 공시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다가 그다음 이걸 갖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이한다로 이래야 된다. 그다음 48쪽에 보시면은 그 공시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갖다 가지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48쪽 중앙에 보면 박스 한 쳐놨을 겁니다. 20일째 보면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의 기준법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48쪽에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아까 제가 그냥 준사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 소유자라든지 주택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만큼 출석 진술권이라든지 사전 열람권이라든지 심의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 공시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것까지도 해야 됩니다. 어떤 냐면은 그에 대한 심사위원이 그 심리를 할 때 기피라든지 배척을 해야 돼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이의신청을 갖다 들어가면은 공동주택 결정에 관여한 한국감정원 출신의 아까처럼 위원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기피하거나 제척을 해야 되죠. 그런 걸 갖다 하라는 그 규정입니다. 준사법 절차를 거치는 거네요. 자, 그래야 되고, 그 다음 48쪽에 보면은 공정한 그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 기구를 갖다가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현행 부동산 공시법 그 부동산 그 중앙 부동산 가격 심의에는 정책 기능과 그다음 공시적 결정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기능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독립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가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부동산 공시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혼은 누가 하느냐면은 우리는 아까처럼 국토부 장관이 아까처럼 그 이쪽에서 진행하는데 일본에는 일본에 상원 있고 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혼을 갖다가 위촉에 위촉 지명을 하면은 이혼이 지명한 사람을 갖다가 이혼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에서. 그만큼 아까 제가 뭐 때문에 한 거야? 독립성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독립성을 부여. 그래서 그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시민의 구성도 독립성과 공정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처럼 국토부 장관이 이혼 전에 이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 추천이나 동의를 갖다가 받아서 이축하도록 이런 법제도를 갖다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부동산 공시법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기준가격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 나아가서 현실화 차별 인상 제도가 정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상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할 때는 이 객관적 가치의 교환 가격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적정 가격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기준 가격이라는 것, 그럼 적정 가격을 갖다 공시하는 거, 적정 가격 자체가 그걸 기출해서 고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화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서 몇 프로 결정해야 돼.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준 가격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기준 가격으로 고시를 해야 되죠. 그럼 기준 가격을 못 따라간다 하면은 아예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놨고 현실을 몇 프로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처럼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에 몇 프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시가를 갖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그걸 갖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 가격 제도를 갖다 마련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현실화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이해를 갖다 돕고 아까처럼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전문 대리인 제도를 갖다가 이 전문 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건 감정평가 기능에 아까처럼 가격에 대한 검토 기능도 국제평가 기준 IVS라든지 또는 미국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것인데 US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검정 제도라 이런 거는 전문 평가사가 하는 것이고 또 불법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검정이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을 갖다 심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다 대리 제도를 들어오면서 아까처럼 균형 견제를 갖다 할 수 있게 되고 함부로 결정하면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있느냐 이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최근 그 정부가 일정 그 시가죠 일정 기준 가격 15억을 갖다 건조해서 이제 하당에서 아까처럼 형평을 한다. 즉 아까처럼 낮은 가격은 적게 올리고 높은 그 가격이 시가 높은 건 높여 올린다. 이 자체가 아까처럼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자체가 불행평을 갖다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역전 현상을 갖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처럼 시가를 갖다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자의적이 되어버리죠. 그 자의성을 갖다 가진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 되어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 과제는 아까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